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죠. 그쵸? 네. 그래서 예, 왕이라고 하는 군주에게 주어졌던 역할들 좀 기억나요? 네, 서로 싸우지 않게 잘 하면서 오히려 그 힘을 뭐 해외 원정이나 뭐 외적 퇴치 이런 데에 써줄 수 있는 사람을 발에서 세운 게 독일 왕이었다. 기억나요? 네. 예, 그런데 너무 약한 왕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저기 귀족들이 싸우게 되니까 결국 왕조가 바뀌었던 나라가 독일이었다. 기억나시죠? 그쵸? 네. 그래서 예, 가면. 예, 그쵸?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그 유럽의 역사를 얘기를 할 때 그 중심지가 바로 여기라고 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쵸? 그래서 네. 여기가 세지면은 프랑스에서 딴지 걸고, 그쵸? 프랑스 쪽에서 네. 딴지 걸고, 그리고 프랑스 쪽에 너무 강해지면은 이제 영국이 독일하고 붙어서 프랑스를 견제하고, 요렇게 역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네. 그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곳이 이제 이탈리아거든요. 네, 교황이 있는, 그쵸?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 오토 1세가 이제 고 아델라이드를 구출하면서 결혼하면서 이탈리아의 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하나의 그 바운더리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어 유럽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있고 교황이 있는데 그 두 세력이 하나의 영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요 사건 아, 때문에. 네. 그래서 요게 잘하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둘이 권력 다툼 나오겠죠. 그쵸? 걸려다치면.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그 역사죠. 오토 이후의 역사가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하고 교황하고 이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얘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 멈췄었죠. 그쵸?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둘이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 놓인 거예요. 같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그런 존재였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됐어요. 독일 왕이.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황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 아델라이드를 구출하면서 결혼하면서 이탈리아의 왕으로 선포가 되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니까 둘이 활동 반경이 겹쳐버리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그 영향력이 너무 세지면은 교황이 날아가요, 실제로. 아, 예, 자기 그 입맛에 맞지 않는 교황이 로마에 있잖아요. 그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의회를 개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교황을 폐위시켜버리고 자기에게 협조할 수 있는 교황을 세워버려요. 아, 예. 근데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 독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유럽 변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네. 또 거기에 힘 있는 그 귀족들도 많고 이래서 항상 돌아갑니다. 로마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로마에 있었던 교황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황제가 세운 끄나풀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교황을 또 세워요. 네. 그러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뭐야, 적법한 교황을 세웠는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옵니다. 아, 예, 그래서 반역자들을 처단을 하고 그 원래 있었던 교황 들의 그 권세를 보호해주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신성 로마 제국 쪽에 이제 많이 의존하게 되는 이제 교황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신성 로마 제국도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유능한 황제가 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내부 문제로 이제 저기 그 로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어떻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황제편에 있었던 교황을 이제 가는 거예요. 갈아치워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세우는데 이거를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개입을 못 합니다. 아, 요때는 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그 교황이 또 잠깐 세워졌다가 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은 또 군사 이끌고 와서 또 교황 가는 네.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황 입장에서도 뭐가 가장 두렵냐? 내가 지금 당장은 로마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 이제 교황이 되기는 했지만 두려운 게 뭐냐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에서 공의회 열어가지고 언제든지 그 뭐냐 바꿀 수 있다. 교황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했었던 그 성직 임명권 있잖아요. 그쵸? 그게 네. 이때 황제가 행사했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가장 높은 주교를 임명하는 것이지. 요 정도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교황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래도 그쵸 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속 권력에 의해서 막 날아가고 바뀌고 이런 게 당연히 반갑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을 꺾기 위해서 이 그 뒤에 공작을 굉장히 많이 펼쳐요. 네.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그 교황이 날아가고 그 교체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요 오토 1세 때도. 그게 네. 뭐냐면은 오토 1세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교황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1세의 힘을 꺾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공작을 막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 오토가 그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제 공의회 새로 열어서 그 교황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 교황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오토 1세가 돌아가니까 이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에 불만을 품고 폐위된 교황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전쟁 일으키고 네. 다시 오토 1세 다시 내려와서 진압하고 그리고 오토 1세 세상 떠나니까 또 원래 우리 교황 적법한 교황을 다시 회복하자고 해서 또 있었던 교황 내쫓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힘이 너무 세지면은 두 개가 같은 범주로 엮였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힘이 너무 세지면은 교황은 그 밑에 신하처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황이 날아가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까진 그래요. 교황의 입장에서는. 근데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힘을 어떻게든 좀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오히려 내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임명하고 그쵸? 네. 신하처럼 부릴 수 있게 하려는 그런 공작들을 끊임없이 외교적 차원에서 또 시도하는 게 또 교황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둘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불꽃 튀게 싸웠던 이제 대목이 뭐냐라고 하면 이 성직 임명권 여기에서 이제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는 이건 샤를마뉴 때부터 있었던 고유한 황제의 권한이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때는 고위성직자 대주교가 사실상 지방 영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 지방 영주를 다스리는 행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대주교를 임명하는 거는 황제의 통치권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근데 네. 그쵸. 그거를 교황이 행사한다라고 하게 되면 황제 입장에선 뭐예요?
자기 어, 권리와 권한을 침해받은 네, 거죠. 그쵸?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고위 성직자, 주교나 이런 사람들은 황제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교황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이게 어, 뭐야. 자기 예, 권리를, 이게 뭐야. 이거는 성직이잖아. 그쵸? 예. 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 임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죠. 예, 대주교 임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로마 교황청이 그 주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뭐 마인츠 대주교나 뭐 이제 이런 대주교들은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독일 왕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대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교황이 다 임명한다라는 것의 함의는 뭐냐면은 결국 차기 황제 왕 선거에서 교황이 원하는 독일 왕이나 황제가 네, 선출되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갖고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황제 밑에 교황이 있느냐, 교황 밑에 황제가 있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누가 행사하느냐를 놓고 요때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가까이, 100년에서 150년 가까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그러니까 누구도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양보하게 되면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사실상 실권은 없는 명예 황제처럼 전락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이거를 교황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아,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영역이죠.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범위가 이제 오토가 이탈리아의 왕이 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면서 이게 더 폭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예, 이후에는 독일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과 끊임없는 알력 다툼, 견제, 음모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는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독일 그러니까 그 귀족 입장에서 독일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이 에너지를 조금 더 건설적인데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게 왕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외적들을 막고 해외 원정도 가고 뭐 하여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들을 그래서 좀 방지도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독일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이구 이런 식으로 자기 라이벌이 교황으로 생겨버리니까 이 독일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독일 내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냐면은 교황을 누구를 세워 아, 이탈리아에서 혹시 내가 교황 세워놓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쟤네들이 쫓아내지는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쫓아내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 힘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힘이 부족하겠다 싶으면은 동로마 제국하고도 손을 잡기도 하고, 그리고 바이킹하고도 손을 잡기도 하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외교 안보 문제하고도 엮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 쪽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 독일 내부의 문제를 신경 쓰고 독일을 더 발전시키는 것에 전념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정리됐으니까 독일로 좀 돌아가 보자고 독일 가니까 대번에 바로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마음에 드는 교황 세워보자고 해서 다시 또 군사 네, 이끌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늪처럼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독일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독일 내부의 문제를 적절히
다스리기보다는 이탈리아 문제에 매몰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역사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오토 1세의 손자였던 오토 3세는 태어나는 것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죽는 것도 이탈리아에서 죽어요. 예. 독일 황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데 독일에서 지낸 시간이 1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그 이탈리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귀족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레프리 하려고 세워놨는데 레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 더 싸우겠죠, 그쵸? 아, 더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다시 세우겠죠, 그쵸? 그래서 네. 왕조가 또 바뀝니다. 네. 물론 요 그 후계자가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왕조가 또 바뀌는 그런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같은 권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치고받는 역사로 흘러가면서 에너지가 독일을 더 발전시키는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독일의 에너지가 쓰이는 네.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쪽에 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랬고요.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실제로 그 뒤에 이제 그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작센왕가가 이제 오토 그 대왕의 이제 그 왕가인데 이제 그 하인리 2세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냐 그 귀족들 왕 누구 뽑을까 이제 회의를 열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한 그러나 네. 명망 있는 또 그런 귀족 하나를 그 왕권에 올려요. 그 사람이 이제 콘라트 2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토 가문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리 가문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제 그 왕이 새로운 이제 왕조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리 가문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 미약하잖아요, 그쵸? 네.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약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자기 왕권을 강화할까 이제 이거를 모색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한테 어쨌든 성직 임명권이 있잖아요. 이거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위 귀족층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런 연고도,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라기보다는 연고가 좀 덜한,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을 발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인츠 대주교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선거 때도 누구를 지지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왕권을 조금씩 강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때요? 교황청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도 근데 그 교황청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러죠? 완전 콩가루 집안처럼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개입을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누구 보고 해결해 달라 그랬냐면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요때 하인리 3세거든요. 하인리 3세한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제대로 브레이크를 못 거는 그런 상황이 됐었겠죠. 이때 얼마나 콩가루 상황이었냐면은
이름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어떤 그 교황이 선출이 됐어요. 근데 이 교황은 어, 그, 신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말 그대로 이제 탕하예요, 탕하. 아, 예, 예. 탕하가 이제 교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조로 치면은 거의 연산군쯤 되는 그 정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교황을 선출을 해요. 네. 예, 새로운 교황을 이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선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해외로 도피했었나? 예, 도피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됐었는데, 어, 어떻게 됐더라? 어, 이거를, 그, 쫓겨났던 그 교황인가가 아마 인정을 안 했던가?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건 확실해요. 어디 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 자기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콩가루 막장 스토리죠. 네, 네. 근데 그 쫓겨난 사람이 쫓겨난 데에서 내가 적법한 교황이었는데 저 그 폐위된 애가 저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그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애초에 탕하였잖아요, 탕하. 그 네. 굉장히 이제 난잡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 자리에 사실 그 그렇게 막 자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막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한테 야 네가 당신이 좀 교황 좀 해라. 네. 네. 예,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노후 자금을 조금 달라. 그러면 내가 흔쾌히 은퇴하고 예, 당신한테 교황 자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교황 자리 거래가 일어납니다. 아, 예. 예, 거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교황이 올랐는데 그 거래 과정에서 뭔가 좀 불만이 또 있었나 봐요. 교황이 네. 오르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은퇴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자기는 여전히 교황이다라고 하면서 버티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해요. 아, 예. 네,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세명이 동시에 존재. 아, 예.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로마 시민들이 옹립했던 교황인데 이전 교황한테 쫓겨났으나 계속 내가 적법하다고 버티는 한 사람의 교황이 있는 거죠. 로마 밖에. 네. 네, 그리고 로마 안에는 뭐예요? 원래 교황이었으나 교황직을 거래하고 은퇴를 하려고 했으나 거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파토를 놓은 네. 교황이 한 명 존재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떤 교황이 존재해요? 교황 자리를 놓고 거래를 해서 교황 네. 자리에 원래대로라면 앉았어야 했을 그 교황이 또 존재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교황직을 구매했었던 그 사람이 어디에다 SOS를 치냐면은 요 하인리 3세에 SOS를 쳐요. 아, 예.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적법하게 이렇게 그 교황 자리에 올랐는데 요 나머지 두 명이 강짜 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그 교황 구실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달라고요? 친성 로마 제국 황제인 당신이 좀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 예. 그래서 하인리 3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주특기 군대를 몰고 군대 물. 네, 이탈리아로 또 진입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공의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 열어가지고 쫓겨났던 애 있잖아요. 예, 걔 면직시키고, 예,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됐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쵸? 예, 그 네. 사람도 이제 면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자기한테 SOS 쳤던 그 사람 있잖아요. 야, 그 네. 사람한테는, 야, 너 자진 사퇴해라. 아, 이렇게 해서 네가 교황된다고 해서 문제가 수습이 안 될 것 같다. 너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렇게 네.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진 사퇴하고 아예 상관없었던 전혀 새로운 인물이 교황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네. 황당하죠, 그쵸? 네. 예. 그런데 이제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요때 이후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사람이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네. 네, 또 교황 자리에 또 앉아 있어가지고 또 황제였나? 네, 황제였나 누가 하여간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축출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 또. 예, 그래서 웃긴 게 교황 자리에 3번 앉았었던 유일한 교황이 요때 교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교황이었는데 쫓겨났었죠, 그쵸? 시민들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군대 힘으로 복귀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인리 3세가 개입해가지고 쫓겨났다가 요번엔 또 자기 군대 힘으로 복귀를 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네. 예, 쫓겨나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교황도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콩가루였었던 거예요, 교황청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하냐면은 교황청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다가 손을 내민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황제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황제를 뭐 임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임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최고위의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임명하는 최고위 성직자처럼 여겨지는 요런 포지션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했었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황제가 임명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스텝이 벌써 꼬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로마 교회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비판이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뭐 로마 교회 안에서도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거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이게 뭐냐 맨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데 사실상 황제 꼬붕인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 있죠. 성직 임명권 이거 되찾아오자라고 계속 이제 공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뒤따르게 돼요. 네. 근데 그거 뒤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또 날아가는 거죠. 예. 교황 날아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협조하는 그런 또 교황이 세워졌다가 그런데 그게 또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또 이제 그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쵸? 시간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하면서 또 다시 황제와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황제는 이제 그걸 또 되찾아오기 위해서 교황은 그걸 또 되찾아오기 위해서 황제의 권한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또 외교 라인을 가동해서 독일 그 야심 있는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을 해서 반란을 네, 아, 일으키게 하고 막 이런 거 뒤에서 다 이제 사주하는 거죠, 교황이. 네. 예, 로마 제국 황제는 그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탈리아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또 공의회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은 교황 세우고. 아까 네.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었죠, 그쵸? 예, 네.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면서 독일의 힘이라고 하는 독일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썼어야 되는 그 힘이 어디로 다 투입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탈리아로 쳐들어가서 교황 바꾸고 네. 이런 대로 엉뚱하게 소진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역사로 흘러가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근데 여기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그냥 이렇게 볼, 그냥 이렇게 듣기에도 이게 불가능하죠, 그쵸? 네. 로마 교회가 이거 양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아니, 황제는 양보할 수 있나요? 아니.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뭐냐, 대주교들이 나중에 투표할 때 그 권한들을 다 행사할 텐데, 교황이 그거를 전부 다 정권을 행사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황제도 못 양보하고, 교황도 못 네. 양보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싸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150년, 120년처럼 년 지나는 동안 가운데 굉장히, 그쵸? 치열하게, 그러니까 교황도 몇 명 날아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황제를 향한 반란도 몇 번 일어나고, 뒤를 알고 아, 보니 교황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정점 클라이막스를 찍는 사건이 이제 하인리 4세 때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갈등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요 사건이 이제 요런 배경으로 해서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냐면은 이 카노사의 굴욕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들을 이렇게 짚어 아, 주었던 그런 이제 수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시간이 있었으면 카노사의 굴욕까지 쭉 설명했으면 좋을 텐데 요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 근데 강태구요 그 네, 많이 들어는 봤었죠, 그쵸? 네, 그 교황에게 사흘 동안 네, 그 많이 맞아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아, 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를 알려면은 앞에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의 관계가 그러했는데 왜 그러했냐면은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로 물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물러날 네. 수가 없으니까 점점 하다가 정면으로 진짜 한번 쾅 충돌하는 사건이 바로 그러니까 그 잠재되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진짜 대폭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카노사의 굴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